제가 죄송하지만 이 사건의 역사적인 의미 때문에 부득이 재판관님의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비난한다든가 이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득이 이것이 누구의 처분인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좀 거명을 해서 그 법적인 문제점을 다투고자 합니다. 강일원 재판관님께서 말이죠,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의가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원래 좀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졸속한 처리를 잘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만일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말이죠, 이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을 이거 적법 절차에 위반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그것을 각하한다거나 기각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국회가 졸속으로 국회 소추를 하겠습니까?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면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강일원 재판관님은 이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신데 이 준비 절차 기일에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기록을 보니까 쟁점 정리를 한다 이래가지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재판에서 국회 의결조차는 국회의 자율권 행사라고 이미 판단을 했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하지 않겠다. 아마 우리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만은 피청구자의 변호인들도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한 말씀 드리겠어요. 속으로 정말 흔쾌히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변호사가 무슨 변론 항변 사유 내놓고 철회하라 그러는데 기분 좋게 철회할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재판관이 철회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거부를 못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 총수에게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부를 못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피청구인의 대리인들도 거부하기가 참 곤란하거든요. 한번 밑배이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동의를 했을 것 같더라고. 저는 확실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무슨 이게 옳아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차에 관한 문제나 주장이나 증거 신청만 하면 지난번에 합의했는데 무슨 소리야? 전부 기각이에요. 전부 기각. 근데 이런 게 과연 쟁점 정리냐 이거죠. 쟁점 정리는 이런 거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쟁점 정리다 이런 이름으로 피청구인의 적법 절차 위반 항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그래서 왜 말이 안 되느냐를 제가 법리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탄핵 심판 사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요. 그렇게 전례가 2004년도 바로 말씀하신 그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이거 한 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사건의 결정 났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 마치 누적된 오랫동안 쌓여온 어떤 사건의 직접 위에서 반복적으로 나올 때 인정되는 판례라는 그러한 지위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노무현 사건은 잘 보시면은 이 적법 절차 위반은 그 사건에서는 주요한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 이유라는 건 무슨 이러이러한 판례가 있고 이러이러한 선례가 있고 이러한 학설이 있고 쫙 밝혀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단문 단답형으로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원래 구속력이라고 하는 건요, 주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을 때만 어떤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소송법 다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판례국가 아닙니다. 판례법 국가 아니에요. 성문법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의 소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사건에 아무리 선례가 있더라도 사건이 그 내용이 동일성이 없으면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이 사건 탄핵 사건하고는 배경, 원인, 과정, 적용 복귀, 사실관계 모두 완전히 판이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 결정이 있으니까 이 사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서 어떠한 적법 절차의 위반에 대한 주장도 할 수 없다, 입증도 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강일원 재판관님이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 그 법적인 근거를 반드시 대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반대되는 그 의견에 대해서 증인으로 전문가들을,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것이 틀린 이론이라 하는 것을 입증을 하겠습니다. 입증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이 무슨 복잡한 법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식으로 우리 마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만일에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적법 절차에 안 맞는다 이런 걸 헌법 전문 사법기관이 유일한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탄핵 사건은 딴 법원에서 관리를 못해요. 헌법재판소만 전속 관할이 있다고 헌법에 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 기관에서 이런 문제를 안 다투어 주면은 심리를 안 해주면 대체 누가 심리합니까? 대법원에서 이거 심리해요? 관할권이 없는데? 그러면 국민이 어떻게 결정할까요? 그러면 만일에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겨보세요.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정면 충돌해서 우리 서울의 아스팔트 길, 우리나라의 길들은 전부 피와 눈물로 다 덮여버려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안 해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가서 서로 맞붙어서 싸워야 된다니 이게 무슨, 그러면 뭐 하려고 헌법재판소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국민의 세금을 쓸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저는 이런 간단한 사리 때문에 반대합니다. 저는 복잡한 법이론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